자, 퇴직급여 충당금 우리가 이론에 대한 강의를 다 들으신 후에 그 다음에 지금 이 문제풀이 강의를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1번 문제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웅지의 23기 사업연도의 인건비와 퇴직급여 충당금 관련 자료이다. 23기 말에 퇴직급여 충당금에 대한 유보잔액은 얼마이냐? 퇴직급여 충당금에 대한 문제 유형이, 계산 문제 유형이 유보잔액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단기의 세무조정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로 나온 게 이제 유보잔액은 얼마이냐라는 문제고요. 제시된 자료 한번 보시면 1번에 23기의 포괄손익계산서에 계상된 인건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급여와 상여금에 대한 전체 내역이 나와 있고요. 부가 설명 한번 보시면 단기말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임원과 직원은 모두 1년 이상 근속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 우리 퇴직급여의 지급 대상이 되는 그 임직원이 1년 이상의 근속자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1년 이상 근속을 해야만 고용주 입장에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별도로 우리는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그분들도 설정 대상이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지금 보기 1번은 우리 이제 원칙대로 1년 이상의 근속자만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고 그에 대한 내역을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자, 급여와 상여금은 모두 세법상 송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이다. 그러니까 인건비에 대한 세무조정은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인건비에 대한 세무조정이 발생이 된다라고 한다면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할 때 어떠한 영향을 미치나 하면 여기 있죠. 우리 지금 요 금액이 이 금액이거든요. 1년 이상 근속자에 대하여 23기에 인건비로 지급한 총 금액이 요거예요. 세법상 퇴직급여 충당금 송금산입 한도액, 이 한도 금액 설정할 때 단기에 지급한 총 급여액의 5% 이렇게 설정하고 있는데 이 단기에 지급한 총 급여액에서 제외되는 것들이 있어요. 212페이지 양가로 2번 밑에 동그라미 1번의 범위 한번 보시면은 소득세법상의 비과세 소득 그리고 송금에 산입되지 않는 인건비 있죠. 그리고 중도 퇴사자들에 대한 인건비 이런 것도 제외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문제에서 위 급여와 상여금은 모두 세법상 송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이다. 이렇게 나오지 않고 일부의 금액은 송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는 우리 송금 파트 공부할 때 공부했었잖아요. 인건비에서 급여로 인정되지 않는 것들이 있고요. 상여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들이 있었죠. 그러한 것들이 여기에 출제가 된다라고 하면 그거는 관련된 세무조정하시고 여기에서 차감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이어서 볼게요. 임원에 대한 급여와 상여금 중에 9,600만 원과 3,000만 원은 23년 12월 31일에 퇴사한 전무이사에 대한 급여이다. 단기 중 전무이사 외에 퇴직자는 없다. 여러분 이 날짜 중요합니다. 12월 31일까지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중도 퇴사자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12월 31일에 퇴사한 사람은 1년을 다 근속을 한 게 아니에요. 12월 31일에 퇴사를 했다라는 건 이 사람은 여전히 중도 퇴사자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나중에 실무 가실 때에도 연말정산하실 때 12월 31일에 퇴사한 사람은 중도 퇴사자로 보고 연말정산을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월 1일 날에 퇴사한 사람이어야만 그 전년도에 대한 1년치의 근속을 다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야만 계속 근로자가 되는 거고 12월 31일에 퇴사한 사람은 중도 퇴사자에 해당이 된다. 요거 하나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할 때 그 송금산입 한도액에서 단기에 지급한 총급여액의 5% 요게 이제 첫 번째 산식이었는데 이 단기에 지급한 총급여액에서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 송금에 산입되지 않는 인건비, 인정상여 이런 것들 제외하는데 추가적으로 제외되는 것들이 있어요.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설정자에 대한 것 그리고 중도 퇴사자나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것들은 제외해야 됩니다. 요거는 중도 퇴사자에 대한 급여이기 때문에
우리가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할 때에는 이렇게 차감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단기에 지급한 총급여액에서 중도 퇴사자에 대한 급여와 상여를 제외해준다. 요거 이제 포인트로 여러분들 하나 짚고 넘어가셔야겠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퇴직급여 충당금이라는 거는 기말 현재 23기니까 2023년 12월 31일 현재 근속하고 있는 그러한 근로자에게 이 사람들이 퇴직할 때 내가 얼마를 줘야 되는지를 설정하는 그러한 금액이에요. 그쵸? 이 금액을 보수적으로 지금 미리 비용 잡아놓는 게 충당금이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2월 31일 현재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것들은 다 제외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제외되는 게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설정자에 대한 것은 또 제외가 돼요. 왜냐하면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설정자는 이론 강의에서 들었죠. 그분들은 이제 외부에다가 우리가 회사에서 적립을 시켜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회사 내에서 얼마를 지급할지를 결정할 때 보수적으로 이 비용을 미리 잡을 때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외부에 적립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내부 적립하는 사람들만 들어가니까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설정자나 중도 퇴사자 그리고 일용직 근로자 이러한 경우는 제외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1년 미만 근속자가 여기에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한 금액도 제외를 시켜줘야겠죠. 하지만 뭐 문제에서 1년 미만 근속자도 포함하기로 한다 라고 나오면 그냥 전체 다 포함시키면 되겠지만 보통은 제외한다고 나오고요. 그게 우리 실제로 실무에서도 1년 이상 근속을 해야만 퇴직급여 지급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잘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한도 첫 번째 계산하실 때 단기에 지급한 총 급여액에서 제외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문제 읽으면서 미리미리 체크를 해놔야 된다라는 거 하나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퇴사한 전무이사에게 지급한 퇴직급여액은 1억 원이고요. 전무이사의 퇴직급여에 대한 세무상 한도액은 9천만 원이며 회사는 지급한 퇴직급여 전액을 퇴직급여로 비용 계상하였다. 우리가 퇴직급여 충당금을 설정하는 이유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미래에 예상되는 비용을 지금 현재 시점에 비용으로 잡아놓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미래에 우리가 잡아놨던 이 충당금에 대한 퇴직급여로 실제로 지출을 하게 되었을 때에는 잡아놓은 충당금을 차감시키면 돼요. 근데 얘는 별도의 비용을 잡아놓은 거죠. 우리가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퇴직급여 충당금에 대한 장부의 계상 내역을 확인할 때 단기 지급액의 금액이 0원이라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퇴직급여 충당금을 차감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면 우리가 요만큼을 지급했기 때문에 단기 지급액에 1억 원이라는 금액이 이렇게 들어갔을 거예요.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한 지금 함정 중에 하나가 얘를 퇴직급여 충당금에서 상계해서 지급한 게 아니라 별도의 비용을 한 번 더 잡으면서 지급을 했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결국에는 퇴직급여 충당금에 대한 감소는 없다라는 거죠. 이거 하나 여러분들 체크해 두셔야겠죠. 자, 그리고 23기의 퇴직급여 충당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요거는 우리가 장부에 계상해 놓은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기초잔액 중에서 한도 초과로 부인된 금액이 3,800만 원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요거 기본적인 틀이거든요. 포맷이에요. 요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산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회사 계상액은 장부고요. 세법상 금액은 T로 표현을 할 거고요. 차이나는 금액은 세무 조정을 하게 될 건데 이따가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세무조정은 얘네 두 개만 하는 겁니다. 감소와 증가 부분에 대한 세무조정 하시는 거고요. 단기 세무조정 하실 때에는 기초와 기말 잔액에 대한 이 차이 요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고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일단 장부에 계상해 놓은 금액은 우리가 3번에서 봤던 그 자료 그대로 적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세법상 금액을 우리가 산정을 해서 비교해가지고 세무조정 하셔야겠죠. 자, 세무상 금액, 세무상 기초잔액 한번 보시면 회사에 2억 3천만큼 우리가 기초잔액이 들어와 있는데 세법상의 기초잔액은 얼마이냐 계산하실 때 기초잔액 중에서 한도 초과로 부인된 금액이 3,800이라고 했었죠. 그러면 정기 말에 장부에는 2억 3천을 계상을 했는데 세법상으로는 1억 9,200만 계상을 해놓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차이에 대한 3,800만 원에 대한 금액이 나와 있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세무상 금액은 장부상의 기초잔액에다가
한도 초과로 부인된 금액 차감하셔가지고 1억 9,200만 원 이렇게 반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단기 감소액. 단기 감소액에 대한 세법상 한도액은 9천만 원이다라고 문제에서 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단기의 증가액. 요거 계산하셔야겠죠. 이 단기 증가액이 단기 설정액이고요. 이 단기 설정액이 세법상 퇴직급여 충당금 송금 산입 한도액입니다. 여기 있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단기 세법상의 단기 증가액 계산하실 때 요 별도 산식을 통해서 계산을 하셔야 되고요. 그 산식은 우리 212페이지에 나와 있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좀 체크하셔야 될 게 이건 그냥 문제 빨리 푸는 방법인데요. 0% 있죠. 예전에는 우리가 이게 퇴직급여 충당금에 대한 그 설정 한도가 여기 퍼센테이지가 있었어요. 이 퍼센테이지가 점점 뭐 30%에서 5%까지 줄어들었다가 지금은 0%예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계산 문제 풀 때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은 고려할 필요가 없겠죠.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어차피 뭘 곱하나 0%이기 때문에 이 금액은 0이 나올 거니까 계산 문제 푸실 때에는 이 부분은 고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죠. 그러면 일시 퇴직 기준과 보험 수리 기준에 대한 내용은 그냥 이론적인 말 문제로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산 문제 푸실 때에는 굳이 이 부분 고려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바로 다음 계산식부터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세법상 기초 퇴직급여 충당금에서 세법상 단기 감소액을 차감하시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전환금 기말 잔액 이렇게 계산을 해 놓으시게 되면 그러면 마이너스 9,800이라는 금액이 나와요. 마이너스의 금액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0원으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결국 1번에서 계산한 금액인 3,770만 원과 2번에서 계산한 금액인 0원 둘 중에 작은 금액이 단기의 세법상 설정액, 증가액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0원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기말 잔액은 세법상 기초잔액에서 단기 감소액 차감하고요. 단기 증가액 가산하시면 기말 잔액이 이렇게 산정이 되겠죠. 자,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거는 23기말 퇴직급여 충당금에 대한 유보 잔액은 얼마이냐 요거 물어보고 있죠. 이 차이 얼마예요? 기말 잔액에 대한 차이 2억 1,800만 원이죠. 3억 2천만 원과 1억 200만 원에 대한 차이 2억 1,800만 원. 이렇게 하셔가지고 우리 퇴직급여 충당금에 대한 유보 잔액 여러분들이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었죠. 자, 2번 문제 한번 바로 들어가 볼게요. 우리 1번 문제와 2번 문제는 퇴직급여 충당금만 있는 문제고요. 뒤에서 볼 3번 문제는 퇴직연금 충당금에 관련된 문제예요. 이 퇴직급여 충당금이 예전에는 되게 조금 뭔가 이제 중요한 파트였어요. 중요한 챕터였는데 퇴직급여 충당금에 대한 설정액이 아까도 우리 보셨겠지만 이게 0원으로 이렇게 0%로 들어가면서부터 사실 계산 문제에 대한 그 중요성이 조금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뭐 계산 문제를 대비 안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다고 뭐 많은 시간과 많은 어떤 노력을 들여가지고 공부해야 되는 파트도 아니니까 여러분들 요거 잡고 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23기 사업연도에 퇴직급여 충당금에 대한 세무 조정을 할 경우에 맞는 것. 자, 이번에는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세무 조정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세무 조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자료 제시된 거 한번 볼게요. 1번 자료에 퇴직급여 충당금에 대한 계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장부에서 계상해 놓은 금액이겠죠. 장부상에 정기 2월액이 있고요. 단기 설정액이 있고요. 설정액이 뭐예요? 이게 증가액이에요. 설정액이. 단기 지급액은 단기 감소액이죠. 그리고 기말 잔액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밑에 추가 설명 한번 볼게요. 회사는 퇴직급여 지급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 추계액의 100%를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설정하였다. 한편 보험 수리 기준에 의한 퇴직급여 추계액은 2억 5천만 원이다. 국민연금법에 의한 퇴직급이 아니라 퇴직금이죠. 퇴직금, 전환금 계상액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리고 양가로 2번에서 인건비에 대한 계정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양가로 1번에서 우리가 문제에서 제시된 대로 회사 계상액을 그대로
반영해 주시면 되겠죠. 위에 있는 거 그대로 밑으로 정리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 인건비 계정 나와 있고 밑에 양가로 3번에 퇴직급여 지급 규정에 따르면 1년 이상 근무한 임원과 종업원에게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세법상 단기에 지급한 총 급여에 요거 계산하실 때 얘는 고려하지 않고요. 얘만 가지고 계산을 하면 된다. 이렇게 일단 골라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정기말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표에 퇴직급여 충당금 유보잔액은 1억 5천만 원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면 회사 계상액에서 퇴직급여 충당금에 대한 기초잔액이 2억 5천만 원이었죠. 그러니까 정기말에 회사는 2억 5천만 원만큼의 퇴직급여 충당금 기말 잔액을 계상을 했는데 세법상으로는 1억 원만 인정을 하게 되니까 그에 대한 차이 1억 5천만 원이 퇴직급여 충당금 유보 잔액으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유보 잔액인 거죠. 우리 1번 문제에서도 이게 유보 잔액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회사 계상액에서 유보 잔액 차감하면 세무상 금액 나오는 거죠. 회사 계상액에서 유보 잔액 차감하면 세무상 금액 나오게 되겠죠. 기말에 대한 유보 잔액을 구할 때에는 요거에서 요거 차감해가지고 요에 대한 차이 유보 잔액을 구하지만 우리가 기초 잔액에 대한 세무상 금액을 구할 때에는 회사에서 계상한 기초 잔액에서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유보 잡혀 있는 거 그거에 대해서 세무상 금액을 역으로 구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단기 감소액은 1억 원이다. 그리고 단기 증가액에 대한 조정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이 단기 감소액이 1억 원이다라는 거는 무엇이냐면 여기에 퇴직급여 충당금 계정에 단기 지급액이 얼마예요? 2억 2천만 원이죠. 그래서 회사는 단기 감소에 대한 2억 2천만 원에 대한 마이너스를 이렇게 해놨죠. 근데 세법상으로는 여기 2억 2천만 원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없죠. 왜냐? 기초잔액이 지금 1억 원밖에 없잖아요. 1억 원밖에 퇴직급여 충당금이 없는데 세법상으로는 어떻게 2억 5천이 줄어들어요? 최대한 많이 줄어들 수 있는 금액은 1억 원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단기 감소액에 1억 원이라는 금액이 이렇게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단기 증가액에 대한 세법상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한도 계산을 하셔야겠죠. 자, 둘 중에 작은 거고요. 첫 번째는 단기 지급액에 대해서 5%만큼을 설정을 합니다. 단기 지급액은 우리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한 금액만 들어가고요. 5% 계산하시면은 6,500만 원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계산 문제 풀 때는 고려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마이너스부터 시작하면 된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세법상의 퇴직급여 충당금 기초잔액에서 세법상 퇴직급여 충당금 감소액 하니까 0원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 한도는 0원이다. 지금 눈치 빠르신 분들은 감이 오셨을 거예요. 요거 세법상의 단기 증가액, 단기 설정액 요거 계산하실 때에는 1번과 2번 중에 뭐 먼저 계산해야 되겠어요? 2번 먼저 계산하면 되겠죠. 2번 계산해가지고 이 금액이 0이 나온다, 뭐 마이너스 금액이 나온다라고 하면 1번은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겠죠. 둘 중에 작은 금액이 설정 한도액이기 때문에. 그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세무 조정하실 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기에 대한 세무 조정하실 때에는 요거 두 개만 체크하시는 거예요. 얘 두 개만 세무 조정하시는 겁니다. 기초 잔액과 기말 잔액을 비교해가지고 세무 조정하는 거 아니에요. 단기 감소액과 단기 증가액 이거 두 개만 비교하셔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세무 조정하면 된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유보 잔액을 물어보면 기말 잔액에 대해서 서로 비교해가지고 유보 잔액 산정하시면 되는 거고요. 단기의 세무 조정 금액 요거 물어보시게 되면 단기 감소액과 단기 증가액에 대한 차이에 대한 세무 조정만 반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기초 잔액과 기말 잔액에 대한 세무 조정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세무 조정하실 때의 팁인데 우리 기초 잔액과 단기 증가액 요거는 오른쪽에 적혀 있죠. 그리고 단기 감소액과 기말 잔액은 왼쪽에 적혀 있죠. 얘는 퇴직급여 충당금은 뭐예요? 부채잖아요. 차변에 적혀 있으면 부채의 증가고요. 대변에 적혀 있으면 부채의 증가고요. 차변에 적혀 있으면 부채의 감소겠죠.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부채가 증가되고 감소되는 거를 생각하면서 세무 조정하면
여기에 송금산입이 올지 송금불산입이 올지 헷갈려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는요 그냥 자산이라고 보고 세무조정을 하세요. 세무조정할 때에만 얘네 두 개는 부채라고 보고 세무조정하시면 돼요. 결국에 단기 감소액과 단기 증가액만 세무조정을 하니까 요거는 자산이라고 보고 세무조정하고 요거는 부채라고 보고 세무조정하시면 돼요. 그러면 볼게요. 자산이 2억 2천이 장부에 계상이 되어 있어. 근데 세법상으로는 자산을 1억 원만 인정한대. 그러면 뭐 나와요? 입금 불산입 1억 2천만 원 나오겠죠. 입금 불산입 송금산입 똑같은 건 아시죠?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겠죠. 차감 조정이니까. 단기 증가액 세무조정 한번 해볼게요. 회사에서 부채를 1억 7천만큼을 계상해놨어요. 근데 세법상으로는 부채를 계상하지 않았어. 그러면 부채를 그만큼 줄여줘야겠죠. 뭐예요? 송금, 불산입, 가산조정이니까 유보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단기 감소액 계산하실 때에는 요거 비교하실 때 자산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비교하시면 되고요. 단기 증가액에 대한 세무조정하실 때는 요 두 개를 부채다라고 생각하고 비교하시면 돼요. 그래서 장부상의 부채가 더 크다라고 한다면은 장부상의 자산이 더 크다라고 한다면 입금 불산입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장부상의 부채가 더 크다라고 한다면 송금 불산입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세무조정하시면은 나중에 우리가 실전에 갔을 때 덜 헷갈려요. 이게 부채니까 뭐 대변에 있으면 플러스고 차변에 있으면 마이너스니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게 되면 실수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문제풀이 하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퇴직연금 충당금에 대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도 세무 조정을 물어봤어요. 근데 가산 조정과 차감 조정의 순차이는 얼마이냐? 이렇게 물어봤고요. 결국 세무 조정 물어보는 거죠. 퇴직급여 충당금에 대한 개정이 나와 있어요. 이건 뭐예요? 장부상에 이렇게 지금 계상이 되어 있다. 정기 2월액은 기초, 단기 설정액은 단기의 증가, 지급액은 단기 감소, 기말잔액 이렇게 나와 있죠. 자, 퇴직급여 충당금의 기초잔액 중에는 한도 초과로 부인이 되어서 송금 불산입된 금액이 8억 2,65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8억 4,100만 원을 정기에 계산을 해놨는데 정기 말에 계상을 해놨는데 세법에서는 8억 2,650만 원을 부인하고요. 나머지의 금액만 세법상의 기말잔액으로 잡아놨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게 정기에서 단기로 넘어오게 되면 이런 그림이 나오겠죠. 회사는 8억 4,100만 원 이렇게 계상해놨는데 이만큼이 부인이 된 거고요. 결국 세법상으로는 1억 1,450만 원이라는 금액만 기초잔액으로 이렇게 잡혀 있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보시고 나서 먼저 요 포맷에다가 요 틀에다가 적어 놓으시면 되는 거고요. 자, 동그라미 2번에 퇴직급여 충당금 단기 감소액은 전액 단기 현실적으로 퇴직한 종업원에게 지급한 퇴직금과 상계된 것이다. 잘했다라는 거죠. 퇴직금 중에 퇴직연금 운용자산에서 지급할 금액 이외의 금액은 주식회사 웅지가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지금 단기에 지급한 금액이 얼마예요? 2천만 원이죠. 이 2천만 원 중에서 퇴직연금 운용자산에서 지급한 금액은 얼마예요? 밑에 양가로 2번에 단기 지급액이 나오죠. 얼마? 700만 원. 이 7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외부에서 지급된 거예요. 외부 적립을 했기 때문에 외부에서 지급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의 금액 1,300만 원이겠죠. 이만큼은 지금 내부 적립되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부에서 지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문구가 가리키는 말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해하셔야 돼요. 퇴직금 중에서 퇴직연금 운용자산에서 지급한 금액 이외의 금액은 웅지가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러니까 2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단기 지급액으로 적어놨는데 이 중에 700만 원은 외부 적립으로 인해서 외부에서 지급된 것이고 실제로 내부에서 지급된 것은 1,300만 원이다라는 거죠. 밑에 한번 볼게요. 퇴직급여 충당금에 대한 포맷 보시면 단기 감소액에 세법상 들어가야 될 금액은 얼마예요? 그러면 1,300만 원이죠.
왜냐? 700만 원은 외부 적립에서 나간 거니까 실제로 내부에서 지급된 것은 1,300만 원 뿐이라는 거죠. 회사에서 이만큼을 잘못 계산하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 대한 내용은 퇴직급여형 퇴직연금과 관련된 퇴직연금 운용 자산에 대한 변동 내역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그대로 장부상의 퇴직연금 충당금에 대한 내역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퇴직연금 운용 자산에 대한 변동 내역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밑에 부가 설명 한번 보시면 주식회사 웅진은 신고 조정에 의하여 퇴직연금 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으며 정기까지 8억 2,700만 원이 송금에 산입이 되었다. 그럼 뭐예요? 장부에는 퇴직연금 충당금과 관련된 내역을 기록하고 있지 않는 거죠. 퇴직연금 충당금에 대한 회사 계상액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걸 보면 알 수 있죠. 신고조정에 의하여 퇴직연금 충당금을 설정하고 있다. 정기까지 8억 2,700만 원이 송금에 산입되었다. 이만큼이 지금 송금에 산입되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무상의 금액이 8억 2,700만 원이 되는 것이겠죠. 이해가세요? 신고조정에 의한 퇴직연금 충당금은 원래 이제 신고조정 사항인 거죠. 근데 지금 이 중에서도 이 주식회사 웅지 같은 경우에는 아예 퇴직연금 충당금에 대한 내역을 장부에 계상하고 있지 않고요. 어차피 신고조정에 허용되기 때문에 이 신고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그에 대한 차이만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무상의 퇴직연금 충당금 기초잔액 계산하실 때에는 그에 대한 차이, 요 차이가 되겠죠. 요 차이를 반영하셔가지고 8억 2,700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단기 감소액은 700만 원. 이거 어디 보고 알 수 있어요? 여기 보고도 알 수 있지만 우리 아까 정리해놨죠. 요거 외부 적립한 거에서 지급했으니까 단기 감소액 700만 원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단기의 증가액. 요거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봐야겠죠. 요거는 우리 페이지 뒤로 쭉 넘겨보시면 퇴직연금 충당금에 대한 세무조정 계산식이 나오게 되겠죠. 요거 221페이지에 있습니다. 세법상 퇴직급여 충당금이 아니라 퇴직연금 충당금에 대한 설정 한도. 자, 일단은 동그라미 1번과 2번 중에 작은 것 계산하고요.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세법상 퇴직연금 충당금에 대한 2월 잔액을 계산하시게 됩니다. 퇴직연금 충당금 2월 잔액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 하면 세법상의 기초퇴연충 에서 세법상의 단기 감소액 요거 차감하면 된다라는 거죠. 이 금액은. 자, 두 개 중에 작은 거 어떻게 계산되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이 9억 원이라는 금액은 퇴직연금 운용자산에 대한 금액이에요. 요 금액. 퇴직연금 운용자산 기말잔액 9억 원.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에 대한 금액은 8억 2천만 원과 8억 4천만 원 둘 중에 큰 금액으로 계상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600만 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죠. 8억 2천만 원과 8억 4천만 원에 대한 금액은 여기에서 계상이 된 거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6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여기 퇴직금 전환금 있죠. 요것만큼 계상이 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계산을 해보시면은 퇴직연금 충당금에 대한 설정 한도가 1,400만 원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회사에서 계상한 금액과 세무상 금액에 대한 차이가 발생이 되겠죠. 자, 이때는 세무조정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마찬가지죠. 이렇게 보고 세무조정 해주시면 되겠죠. 얘를 자산으로 보기 때문에 자산을 계상하지 않았는데 세법상으로는 자산을 700 계상했으니까 뭐예요? 입금 산입하시면 되겠죠. 700만 원 가산조정이니까 유보. 얘는요. 부채로 보면 된다라고 했죠. 장부에 부채 계상하지 않았는데 세법상으로는 부채 1,400 계상했으니까 뭐예요? 송금산입.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퇴직급여 충당금도 한번 해볼게요. 퇴직급여 충당금 얘는 부채로 보면 죄송해요. 자산으로 보면 되고요. 단기 증가액은 부채로 보고 세무조정해 주시면 된다라고 했죠. 자, 단기 감소액 자산이 2천만 원만큼 계상되어 있는데 세법상으로는 1,300만 계상이 되었어요. 그럼 뭐 입금 불산입 해야겠죠. 마이너스 유고 차감 조정이니까. 부채로 보면 돼요. 부채 1,9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세법상으로는 450만 원만 계상이 되었어요. 그러면 송금을 그만큼 차감시켜 줘야겠죠. 가산 조정이니까 유보. 이렇게 해가지고 세무조정 나오게 되겠죠. 이 네 가지의 세무조정을 플러스 마이너스 하시면 순 차이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 순 차이가 50만 원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요거 이제 여러분들이 꼭 푸셔야 되는 문제만 제가 조금 골라내가지고 세 가지 문제를 추려본 거고요. 이론 잘 학습하신 다음에 이론에 대해서는 뭔가 암기를 한다기보다 이론은 좀 내용을 이해하는 위주로 여러분들이 이래서 우리가 퇴직급여 충당금을 설정하고 퇴직연금 충당금을 설정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얼마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 푸시면서 처음에는 이 산식이 잘 머릿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책 보고 이런 식으로 문제풀이가 들어가는구나 이 정도로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좀 숙달이 되시면 그때는 그냥 문제지만 보시고 여러분들이 한 번씩 풀어보시면서 연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